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정의 달에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특히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어린이들이 어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경우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4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국제 아동 구호 개발 NGO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자녀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아다시피 올해로요 창립 100주년 맞았습니다. 민간 NGO 가운데 가장 오래된 아동 기관이에요. 뜻깊은 시간을 저희들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가정의 달 특집 대담 아이들을 구하라. 네, 오늘 첫 시간 사랑의 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의 매. 좀 맞지 않는 조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요. 두 분께 말씀을 좀 구하도록 하죠.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의 고우현 매니저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사랑의 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과 매가 어떻게 함께 병존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교수님, 이게 체벌,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네. 과연 사랑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체벌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아동이 사리분별이나 사고력이 낮아서 어떻게 보면 체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노인이 돼서 치매가 걸렸을 때 아니면 교통사고를 통해서 지적장애를 걸렸을 때 네네. 만약에 가족이나 보호자가 체벌을 해도 되겠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다치고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절대 사랑의 매라는 표현 자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그 탤런트 김혜자 씨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책을 내셨던 게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고 매니저님께서는 직접 이 관련된 기관 NGO에서 일하시면서 유사한 사례를 좀 많이 접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2014년도하고 2016년도에 이 아이들이 왜 죽음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구하지 못했나라는 걸 진상조사를 같이 다른 단체들, 법률가, 국회의원 이렇게 같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때 피해 아동들을 둘러싼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나는 학대한 적이 없다. 아이들을 훈육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네네. 근데 꼭 그게 그런 극단적인 사망 사건의 부모님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그 신고를 당하면 나가서 상담원들이 네네. 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동학대라고 판정된 거의 대부분의 그런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의 정말 다. 본인들은 그럼 사랑에 매였다고 생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거죠. 시민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한번 직접 한번 인터뷰를 해봤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엄마의 말을 이렇게 많이 안 듣더라고요. 너무 다들 오냐오냐 하고 말로 이렇게 하니까는 점점 그 말을 잘 안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해진 규칙 안에서라면 어느 정도 필요하지도 않을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부모님 세대랑 비교했을 때는 체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손바닥 때리기 이런 정도? 지금은 아예 없어요. 저 맞아본 적도 없고 맞는 걸 본 적도 없어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저는 반대예요. 사랑의 매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인격체로 생각을 한다면 굳이 이 아이한테 매를 두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를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의 매가 필요한데요. 지금은 하나 둘 낳아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매질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학교에서도 스승이 구제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요즘 사회에서는 내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벌은 아예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선 몸으로 이렇게 어떻게 말하죠? 폭력을 이렇게 가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꽃으로라도 때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트라우마도 될 수도 있고 때리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교육자라면 매라는 방식을 아니고서도 충분히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비교육자인 전문가가 아닌 뭐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언뜻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자라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면 매를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아이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저는 이 말로 안 되니까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로 안 되면은 말을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매를 드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저 어린 왕자의 한 구절인데 어른들은 모두 아동이었는데 그걸 기억하는 어른이 별로 없다.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체벌을 경험했을 때 그게 사랑에 매이던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 아마 무서웠을 거고 아마 네네. 반항심만 불러일으켰을 그렇죠. 거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기억하는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매니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아까 말씀 중에 사랑의 매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글쎄요, 말씀이 예.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체벌을 이렇게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한번 저희한테 이메일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예. 굳이 수고까지 들여서 이메일을 주시면서 이렇게 아이들 때리는 거 다른 사람이 때리는 건 정말 반대한다. 네네. 그런데 아이들도 맞아야 할 때가 있지 않겠냐. 혼나지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나중에 죄 짓고 감옥 가면 어떡하냐. 라면서 예, 분노에 예. 가득 차서 보내주셨는데 네네. 사실 저는 그 분노 뒤에는 좀 우리가 아이들 잘못 가르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함? 그런 예, 걸 예. 좀 보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부모가 그렇게 때리는 것만 손가락질하고 이 부모의 잘못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지, 예, 폭력을 예. 쓰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기회가 잘 없었던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것도 같이 고민해볼 문제가 아닐까. 제 기억이 뭐 맞나 모르겠는데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인가 또 뭐 그런 그 시 귀절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때를 비춰지는 것 같은데 외국의 경우는 이런 사랑의 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선진국의 좀 모범적인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뭐 최근 사례는 아니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체벌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예 금지되는 거예요? 전 법으로? 세계에서 53개국이 체벌이 금지되어 있고요. 네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 내에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위해를 가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체벌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예.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까 전에 고현 매니저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안적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실제로 사례 같은 걸 봤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아동들 또는 그 아동의 주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체벌하는 가정에서 자란 그 분들을 이제 네네. 성인이 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이렇게 체벌을 받는 게 내가 익숙해져 보니까 내가 무슨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지만 내가 이게 해소되는 것 같고 해결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네네. 부모님이 안 계실 땐 나 스스로 나를 체벌했다. 네네. 무릎 꿇고 손 들고 내가 도저히 못 견딜 때까지 그렇게 견디면서 나를 스스로를 괴롭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런 체벌, 그러니까 뭔가 폭력적인 것으로 내 잘못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스며드는 그런 경험을 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조금 전에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서도 일부 있었는데 말이죠. 실제로 체벌이 교육적인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연구 결과 아니면 정반대라는 증명된 결과가 있습니까? 정반대라는 결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체벌이 가장 쉽고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체벌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겁을 먹는 것일 뿐입니다. 네네. 아이들이 크고 나면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효과만 미친다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그 체벌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약한 아이들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를 공격해서 자아존중감도 낮거나 우울에 빠지는 아이들도 많고요. 뭐 PTSD에 걸려서 위축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능 발달에도 네네.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구체적인 그 아이들의 그 사례 뭐 들으신 내용 그런 것들 있으세요, 매니저님께서는? 네, 뭐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이 영국하고 뉴질랜드에서 아이들한테 그 맴매라고 아이들 말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때 아이들이 맴매가 뭐야라고 물었더니 부모님이 때리는 건데 부모님이 때리면 때린다고 안 하고 맴매라고 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맴매를 맞으면 엄마 아빠를 더 이상 좋아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리고 너무 치사해서 도망가고 싶어질 예. 거고 많이 아파 이런 예. 식으로 대답한 적이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른이 아니고 약간 외계에서 온 네네. 지구를 잘 모르는 가상의 캐릭터가 예, 예.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다시 한번 그러면 누가 때리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나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이런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때리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리는 거야. 예. 라고 했더니 그래서 캐릭터가 다시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작은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 큰 사람? 어른을 때리지 않아? 맴매하지 않아? 라고 했더니 아이들도 화가 나면 어른을 맴매를 하고 싶어. 근데 어른들이 다시 진짜 세게 때릴 거니까 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폭력에 점점 익숙해진다거나 뭐 이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인 것 같은데 네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 같은 상황을 접하는 어른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네. 아니, 체벌이 없으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부모인데, 예.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뭐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의 고우연 매니저와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정의 달 특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4회에 걸쳐서 오늘을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